이 사건은 진짜 좀 너무 무서워요, 좀. 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한 커플의 얘기인데요. 2020년 4월에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자친구는 24살, 그리고 남자친구는 25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5월부터 사귀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6월부터는 아예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함께 살면서 남자친구를 야구방망이, 어이구. 휴대폰, 손에 집히는 대로 이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심하면은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얼굴에서는 상처가 떠날 날이 없었고 또 수십 차례 찔린 허벅지와 무릎에서는 뼈가 보일 정도의 상처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자, 야구팀 투수 겸 감독을 맡았던 피해자 남자친구, 그리고 함께 같은 야구팀에서 있었던 여자친구. 자, 동거한 지 5개월 때 바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그렇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계속 하다가 지금 좀 다쳤던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좀 화장실에서 변기를 부러뜨려서 혹시나 수리요원이 와서 그걸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 남성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 다른 친구의 오피스텔에 옮기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화장실에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고동이 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또다시 또 화장실에 용변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승현님, 이게 좀, 저희가 이제 방송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거부감이 덜 드시게 순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막 저렇게 하는데도 왜 저항을 못하고 왜 그걸 다 그냥 하다가 이렇게 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겠죠. 첫 번째, 이게 매맞는 여성 증후군, 지금 이제 우먼스 신드롬이라 그러지 않고 이제 펄슨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 폭력이 길들여지지 않았느냐, 그 전후 사정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근데 이 여성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성이 어느 정도 폭행하는 걸 원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우리 백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화장실에서 용변을 받기 때문에 그 남성을 때려서 숨지게 이르게 했다면,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앞에 있는 진술하고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지만 이 여성의 심리를 꼭 검토해서 오히려 이 여성이 좀 이렇게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심지어 이 여성이요, 이 피해자를 이렇게 때려놓고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남성을 구타했습니다. 폭행을 한 다음 계속 하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뒤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질 않고 7시간이나 지난 뒤에 112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사망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어떻게 알고 신고했고 어떤 사이냐, 또 그리고 왜 신고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 여성은 일단은 이런 방법도 말 안 한 거예요. 즉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 가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하려고 말을 안 했던 것이죠. 자, 경찰에서는 입을 다물었는데 검찰에 가서는 폭행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자친구가 요구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기야 나 좀 때려줘.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 피약적 성적 취향에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메소키스트라는 얘긴데요. 자기를 때려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때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심신미약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다. 근데 제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승현님, 네. 뭐 이게 이제 성도착증인 거잖아요. 이 사람 주장에 따른 매조니까 폭행을 당하면 그걸로 이제 성적 희열을 느끼는 건데, 아니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뭐 책에서 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맞진 않아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런 사건들을 좀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보통 이런 어떤 가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남성의 전 여자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나와 사귈 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가해자, 지금 이제 피의자겠죠. 남성이 사망하고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피해자를 2번 죽인 게 아닌가. 맞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그런 어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 어떤 화장실에서 그런 폭행을 해놔놓고 그게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도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섬뜩하리란 만큼 뻔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전 애인이 그러니까 그 숨진 남자친구의 전 애인이 그 친구 나랑 사귈 때는 저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라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까지 했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피해자 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또 뭐가 막 나왔죠? 유력한 좀 정황들이 좀 나왔는데 이 피해자 휴대전화면 이 안에 메모장 같은 건 본인이 적어놓은 메모장인데 이 안에 좀 이상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자친구가 깨워달라고 그대로입니다. 하실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드릴 것. 이상하죠? 존칭을 썼어요. 자, 어떤 일이라도 여보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행동하기. 뒤에 빼놨는데 안 그러면 전 남친과 연락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당히 가스라이팅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이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뭐 덩치도 야구했다면 투수를 했다면 덩치 좋겠죠. 사실은 감독했다면 맞을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지배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지금 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어떤 정황적 증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 팀장님. 그 일단 덩치가 남자가 더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참 가스라이팅 그 요즘에 이은혜 사건 이걸 보면서도 야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당하기 때문에 체격 크고 싸고 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 상대편 말을 듣는 것인데요. 그런 가스라이팅을 의심할 만한 메일이 친한 친구한테 보낸 게 있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카톡을 보고 충격을 받지 말아달라. 또 여자친구가 봤다는 거예요. 보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사정을 했고 그 답당하지도 말고 여자친구가 모조리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남성은 실제적으로 그 가해자, 즉 여성한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남자친구를 뭐 마조히스트로 이렇게 몰아갔지만 이 여자가 세디스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일단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죄와 또 특수상해죄를 인정해서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합니다. 이 휴대전화 영상이 근거가 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성행위를 시키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피해자는 여성이 주도한 일방적인 관계에 종속이 돼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근데 2심에 가서는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15년으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이 감형된 1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유, 박 변호사님 짧게. 뭐 10년이나 또 감형을 해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인죄하고 이제 상해치사가 된 것 같아요. 특수상해나 상해치사. 그 차이 같습니다. 죽기를 의도하고 미필적 고의나마 의혹하지 않았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5년에서 15년으로 감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